지금 많이 유통되는 그런 마약류들을 보면 원래는 강력한 진통제나 뭐 이런 목적으로 아니면 각성효과 이걸 목적으로 개발됐던 게 이제 많은 거죠. 그렇죠. 당연히 과거에 전쟁이나 이럴 때 그때는 몰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렸죠. 이 통증이라는 게요. 아까 제가 말한 굳이 인간이 경험하지 않아도 할 통증들도 있고 너무나 통증이 심하면은 전쟁터에서는 그것 때문에 사망을 하기도 해요. 펜샷,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의식을 잃으면서. 그리고 심근경색 환자분들도 너무 심한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산소 소비량이 늘어나요. 그럴 때 고통을 줄여주면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고통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쵸. 고통만 줄여줘도 생존율이 그쵸. 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고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것을 피해라라는 강력한 신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강력하게 억제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위해가 너무 커요. 실제로 어떤 환자분도 있었냐면은 정말 그분은 이성적인 분이었어요.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그런데 자기가 마약성 진통제를 하다가 제가 이제 보게 됐었는데 너무 자기의 통증의 빈도가 잦아서 마약성 진통을 정말 자주 맞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질환 상태랑 통증을 호소하는 게 달라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고통을 느껴요. 자기는 진짜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그분하고 되게 제가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마약성 진통제를 오래 쓰다 보면은 처음에는 통증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는 약효가 떨어지면은 통증을 느껴요. 사람 몸이 네. 계속 갈구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그래서 통증을 실제로 자기가 느끼니까 자기가 중독이 되었다라는 것도 좀 인지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통증 자체는 실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진짜 통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통증은 뇌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뭔가 환상통 같은 느낌인데 저는 그래서 그냥 실존하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네. 스테로이드도 마약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도파민을 안 내요?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부신해서 이제 주로 분비가 되는데 보통은 이제 흔히 말하는 건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좀 각성을 유지해주고 거기 좀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데 마약과는 전혀 다른 염증이나 어떤 대사를 조절하는 건데 이것도 외부에서 주입을 하게 되면은 생성량이 줄어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또 호르몬이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생각보다 너무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은 안에 있는 원래의 그 조절 사이클이 깨지는 게 있어요. 하지 마세요 스테로이드도. 뭐 근육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여기 직업병인데 여기가 어깨가 항상 진짜 좀 하세요? 한 몇 년에 한 번씩 되게 심한 통증이 올 때가 제가 왼쪽 어깨가 고질병 쪽으로 안 좋은데 그러면 의사가 여기 스테로이드 놓을 때 있더라고요. 스테로이드라고 하면은 남성 호르몬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면역을 조절하는 코티코스테로이드라는 것도 있어요. 좀 달라요. 이건 이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이라든지 염증이 너무 심할 때 쓰기도 하고 연고도 많이 바르시잖아요. 스테로이드 연고. 그쵸. 그것도 이제 보통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맞아요. 면역 세포들의 활성을 좀 낮추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죠. 한 번씩 쓸 수 있습니다. 네. 자주 맞으신다라고 한다면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몰핀 같은 게 원래 이제 전쟁에서 극심한 통증을 줄여주는 용도로 사용하다가 이제 약간 좀 마약성 이렇게 이제 간 거고 네. 헤로인이나 필로폰 같은 것도 원래 전쟁에서 그냥 막 24시간 싸우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2차 대전 때 독일 군에게 일종의 마약을 공급했다는 얘기 있었어요. 그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진군을 해야 되니까 필로폰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쪽이 각성을 좀 유도하거든요. 도파민을 계속해서 이제 분비하게 하고 생각보다 몰핀 계열의 약들은 그러니까 약들마다 좀 달라요. 이완을 시키는 것과 각성을 시키는 쪽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각성을 시키는 쪽의 약을 사용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 그 독일군의 진군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보병이 걸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리는 예측이 돼요. 근데 그 예측된 거리가 훨씬 더 넘어선 그런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약 썼네. 그쵸, 흔히 말하는 그렇게 그거예요. 되는 거네요. 예, 말도 안 되는 거리를 와서 군인들이 너무나 원기왕성하고 너무나 공격적으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이상했던 거죠 그때. 네네. 그리고 그 가미가제 특공대 그래서 일본에서 그냥 자폭 비행기 가는 거잖아요. 돌아올 연료 없이 그냥 가서 때려 박는 거 그런 걸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뭐 약물들이 들어갔다는 설 같은 건 좀 있더라고요. 네. 가능성 있을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맨정신으로 할 수 있겠어요. 죽으러 가는 건데. 그렇죠. 생각보다 고용량을 사용하기에는 환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고양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네. 죽기 싫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본능적인 반응이잖아요. 이 반응이 되게 약해져요. 크게 의미 있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살아서 뭐 하냐면 이쪽으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아니에요. 그냥 그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요즘 제일 문제되고 있는 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펜타닐, 미국 쪽에 특히. 네네. 근데 이제 펜타닐이 굉장히 강력한 진통 효과로 네네. 워낙 가격이 저렴하게 제조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엄청나게 팔린 건데 대표적인 증상 내지 아주 기괴한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잖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거나 몸을 유지하기 힘들 만큼 꺾은 상태인 것 그래요? 같은데 우와. 네.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그게 훨씬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슬픈 거예요. 이게 약간
약간 자기 몸의 조절 능력을 좀 상실한 건데 보시면은 되게 약간 막 좀비처럼 막 서 있고 굳어 있고 의식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파킨슨병 같은 것도 도파민과 관련된 병이잖아요. 기저액에서의 도파민의 경로는 우리의 어떤 수위 운동을 조절해요. 그런데 펜타닐은 기저액에서의 도파민 경로를 교란시키죠. 그러면은 배 그리고 이제 흉곽, 기도, 후두 이쪽에서 대해서는 리지디티, 강직성 경련을 일으켜요. 확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펜타닐은 우리를 이완시키는 약이에요. 네. 그래서 뇌의 어떤 중추적인 작용이나 수의적인 내가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건 되게 다 다운돼요. 그러니까 다 힘이 풀려요, 사실. 힘이 풀려 있는데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경직되는 그쵸. 강직성 경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이 꼿꼿한 채로 서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의식은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반복 사용되면 펜타닐은 저산소적 뇌 손상을 너무 잘 일으켜요, 진짜. 거의 쓸 때마다 손상이 반복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뇌의 전반적인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특히 전두엽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성적인 사고. 그쵸. 이성적인 사고라든지 중독에 대해서도 조절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마약은 대부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특정 마약성 물질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뇌가 반응해요. 그러니까 해서 무서워서 안 해야지가 아니라 하면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안 좋다는 생각이나 이성적인 판단 자체가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이것마저 조금 다른데 그냥 전두엽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조절하겠다라는 그 시그널 자체가 약해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안 좋으니까 안 해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좀 약해지는 거고 저산소성 뇌 손상이 심해지면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좀 이상해지는데 특정 부위는 경직이 되고 특정 부위는 이완이 되고 약간 호흡 중추 이런 것들도 경직이 돼버려서 막 호흡 문제도 생기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건가? 네, 그래서 흉곽 자체도 막 경직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도 호흡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게 약 같은 걸 안 쓰면은 갑자기 호흡을 안 할 때 인공호흡 같은 걸 해도 흉곽이 이완되질 않아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저 궁금한 게 그런 펜타닐 같은 걸 써서 저산소 상태가 되면 응급처치로 고농도 산소 처리 같은 걸 해주면 도움이 되나요? 고농도 산소보다는 그냥 인공호흡, 기관삽관 이런 걸 하면서 날록선이라는 급성 중독 반응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호흡 중추를 좀 깨워줄 수 있는 약을 같이 써요. 궁금한 게 이런 마약이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 마약에 중독되거나 경험했던 의존도가 높은 사람을 본질적으로 치료하는 게 가능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 사실 뇌의 손상이 영구적으로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러면 당연히 돌아갈 수는 없겠죠. 안 좋은 상황을 조금 천천히 가게 할 수 있지만 천천히 가게 할 수 있고 근데 우리의 뇌는 플렉서빌리티라고 해서 생각보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마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완전 줄이고 개선을 한다면은 분명히 좋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정말 이 사회적인 도움이 굉장히 커야 돼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 있고 뇌에서의 어떤 아까 제가 말했던 전사인자 단백질 같은 것들이 달라져요. 이게 반복 사용한 사람들은 이게 누적이 돼서 정말 수년간 이 마약에 대한 갈망과 충동이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또 보통 마약 중독이 되면은 이 유대가 다 깨져요. 기본적으로 고립돼요. 인간이 관계를 맺는 것도 이게 도파민 되고 나한테 유리하다는데 고립이 되면은 또 마약 중독 같은 게 더 빠져나오기 어렵다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면은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시스템으로 좀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중독자분들이 또 모여서 서로의 힘든 치유의 과정 같은 걸 공유하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혼자 너의 강한 의지로 한번 끊어봐 이건 안 돼, 안 돼. 거의 불가능하다는 네, 얘기잖아요. 유대감. 미국에서 워낙에 그 전쟁 같은 걸 경험하면서 마약 중독자가 많이 생겼어요. 몰핀 같은 중독자가. 그런데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계속 중독자로 있고 어떤 사람들은 회복을 한단 말이죠. 봤더니 어떤 그 유대, 가족 간의 어떤 관계가 그래도 있는 분들은 회복을 하는데 고립되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그 중독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았던. 금단 증상 같은 건 뭐 있습니까? 금단 증상이요. 중독이 되는 과정 속에서 호흡 억제도 있지만 그 외에도 막 장마비 같은 거 너무 심하게 오고 장마비? 네, 막 유장관 움직임이 떨어져요. 소화도 못하고 소화자 모시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안 움직이는 상태가 돼서 그래서 엄청난 복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들도 있는데 일단 금단으로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엄청나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 상황이 돼요. 날카로워지고 마약을 복용하다 안 하면 사람이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우리 뇌에 있는 각성을 시키고 어떤 흥분 반응을 하는 곳이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쓰다 보면 계속 억제가 돼요. 억제가 되는데 갑자기 그 마약이 끊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과각성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격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남아나질 않겠네요. 네, 굉장히 화를 내고 공격성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마약의 어떤 그 증상이기도 한데 막 체성 감각 자체가 좀 교란이 돼서 실제 막 벌레 같은 게 이제 기어다니는 것 같다 해서 긁는 이런 분들도 있죠.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가끔 네. 그런 거 묘사될 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해 같은 거를 실제 그렇게 뇌에서 느끼니까 이런 걸 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제일 많이 경험했던 거는 고통이긴 했어요. 저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쓰던 분들을 봤으니까 이 약제의 효과가 떨어질 때 실제로 고통으로 서요. 근데 우리가 고통으로서 하면 심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고 이러잖아요. 이런 반응들을 똑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가 특별히 뭐 아프거나 다치지 않았는데도 특정 부위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냥 아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프다. 네. 그래서 저도 이야기 들을 때 처음에는 아플 때 하지만 이거를 그냥 의식하지 않고 쓰다 보면은 안 하면 고통스러워진다. 그리고 고통스러워서 계속 하게 돼요. 이게 편안해지고 내가 좀 이완이 되고 각성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하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네. 슬프긴 하네요. 슬프죠. 아니, 요즘에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마약으로부터는 좀 안전한 나라였다가 요즘에는 이 젊은 분들 위주로 굉장히 많이 퍼졌다는 얘기를 좀 듣습니다. 구하기도 좀 쉬워지고 맞아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막 보도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지하고 파악하고 있는 마약 사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와, 진짜 문제죠. 근데 이게 진짜 젊은 친구들한테 있다는 게 전 제일 문제 같아요. 10대, 20대 때 중요한 거 뭐냐 그러면은 사실 저는 내분비 내과니까 도파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결국 내가 뭘 좋아할지를 결정할 때예요. 내가 뭘 할 때 좀 보람과 성취를 느끼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도파민을 느끼는 거고 그걸 내가 또 하고 싶어지고 네. 거기서 성취를 느끼면 그쪽으로 내 인생을 가게 하는 건데 그때 사실 도파민을 무엇인가에 의해서 좀 빼앗겨 버리면은 이제 그걸 위해 살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시기에 예. 이렇게 좀 문제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워요, 진짜로. 여러분께 필요한 도파민은 저희 과학을 보다가 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건 너무 좋죠. 여기에서 보람과 성취를 느끼면 이게 건강한 네. 도파민 아니에요. 너무 좋은. 절대 중독되긴 힘든. 이게 없으면은 막 손이 떨리거나 네, 그러기는 또 쉽지 않은. 지금은 너무 좀 이런 즉각적인 도파민에 혹시 우리가 너무 절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쉽게 얻는 도파민 쉽게 다 소비가 됩니다. 자, 몸 움직이시고 과학을 보다 쭉 보시면서 도파민 많이 챙겨 가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팡팡 터지는 도파민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과학자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